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토익 데뷔 특강. 네, 마지막 2017년의 데뷔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2017년으로 데뷔 특강을 정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는 또 다른 2018년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시길 희망하면서 자, 이번 데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뷔 특강 지금부터 5, 6 문제 풀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총 38문제 준비했습니다. 파트 5 한 세트고요. 파트 6 8문제로 반 세트입니다. 시간은 15분을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문제가 쓱쓱쓱쓱 3초 정도씩 있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조절도 가능해요. 내가 아직 못 풀었다면 당연히 여러분 잠깐 멈춰졌다 문제 푸셔도 되고요. 빨리 푸셨다면 빠르게 뒤로 넘겨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가십시오. 지금 이건 시간을 맞춰놓고 15분 안에 딱 바로 넘어가는 문제 아니고 한 문제당 고저에 한 3초 정도씩 쭉쭉쭉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 15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풀기 시작하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다 끝나고 그리고 쌤이 다시 돌아와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풀기 시작하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문제 잘 풀고 오셨나요? 물론 문제 시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서 총 75분이라는 RC 시간 동안 마킹까지 모두 다 끝내고 독해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고 하면 참 좋겠죠. 허나 RC 점수 높은 친구들, 고득점 친구들이요. 한 450 이상, 495점 만점에 450 이상 정도 맞는 친구들은 보통 간신히 또는 한 3분 정도 마킹까지 끝내고 검도 시간 살짝 남고 해서 남는 친구들 이 몇몇 한 1, 2%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 미토 친구들 중에 오프라인 친구들 중에서 RC 점수 한 400초 중반, 그러니까 한 430 정도 나오는 친구들 기준으로 뒀을 때 파트 7의 한 지문, 맨 마지막 지문, 그러니까 5문제를 찍, C로, B로 쭉 찍은 친구들조차도 430, 40까지는 나오는 거 크게 무리 없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풀지 못했더라도 사실 앞에가 정확하다면 점수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400 초반, 410점 정도, 390점 정도. 그러니까 ACRC 합쳐서 한 803, 4, 50 정도의 중급에서 조금 더 높은 친구들, 완전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 7 두 지문 찍 10문제를 찍고 왔는데도 점수가 그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정확도를 놓치는 것보단 사실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다 풀고 정확도도 높고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좋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요. 시험장 가서 너무 빨리 풀다가 정확도 완전 떨어뜨리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평소에 연습할 땐 이렇게 타이머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건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풀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자,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정말 쉬웠던 문제들 기출을 반영해서 문법 문제, 어휘 문제를 좀 배열을 해서 문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쉬운 문제, 문법 문제 중에서 뭐 완벽하니까 부사 정답, 명사패 형용사 문법 정답, 다른 포인트 없었음. 그런 문제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해설지로 제공해 드릴게요. 보면 이 영상 바로 아래쪽에 문제 답안지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다운로드 받는 거.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설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 문제 넘겨보시면서 본인 공부하고 해석 연습하시고 하면 좋고요. 지금부터는 쌤이 포인트 있는 문제들을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0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보기 먼저 보고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고 접근하시고 파트 6는 문맥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석하면서 문제 푸는 거고요. 자, 파트 5는 문법 문제가 주를 이루는 아이들은 이렇게 문장을 전체 다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구조를 보는 거지요. valid는 형용사죠. 그리고 date, 보통 ate로 끝나는 아이들은 다 동사 형태고요. 그 다음 thing은 동명사거나 것 또는 하는 이라는 형용사거나 그 다음 shall은 보통 명사이죠. 하여 밑줄 구조를 보시면 비동사 뒤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 자리겠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라 B번 동사는 당연히 안 되겠고 D번 명사도 보어 자리에 명사 가능은 해요. 허나 B동사 뒤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오면 주어랑 그 보어 명사는 동격이어야 되는데 극히 드물어요. 토익시험 역사상에서도 몇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꼽아요. 해서 앞으로 쌤이 계속 대비 특강할 때는 B동사 뒤는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예요. 형사 고르십시오. 라고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B동사 뒤에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되지만 명사와 주어 보어가 동격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나와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어쨌든 보어 명사의 가망성이 있지만 validation이라는 명사와 티켓이 동격일 수는 없거든요. 아니고 정답은 A와 C 중에 가되 valid라는 용사는 유효한이라는 용사로 가능하고 ing가 붙어버리면 B동사와 ing가 만나면 얘는 진행 동사가 돼요. 허나 타동사 출신이거든요. 웬만한 동사는 다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B동사 플러스 ing가 따라오면 뒤에는 목적어가 또 따라 붙어야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가볍게 그냥 형용사 문제로 valid가 맞고 train 티켓은 유효합니다. 단지 특정한 시간에 정도의 뜻으로 정답은 A번이었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드리는 팁박스는 완전 중요, 엄청 중요, 진짜 중요한 아이들로 자, 온리 자리 지금 밑줄은 아니지만 토익시험에서 이렇게 온리 자리 밑줄라서 단지 뭐뭐만 이라는 의미로 정답 잘 나옵니다. 근데 온리가 정답 나올 땐 잘 안 틀려요. 너도 나도 다 같이 잘 맞춰요. 근데 온리 대체해서 온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답 잘 나온 단어들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exclusively란 이 단어는 독점적으로 라는 의미도 있고 플러스 뭐뭐만이라고 온리랑 똑같은 말이 있답니다. solely 마찬가지고요. 단지 뭐뭐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 밑줄 이렇게 나와서 뭐뭐만이라는 의미로 활용돼서 쓰이는 쓰임이 필요할 땐 only와 똑같이 이렇게 정답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어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 꼭 하십시오. exclusively, solely, just, only까지요. 오케이, 정답은 A 넘어가요. 10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고 밑줄은 아란 동사 이미 있어요. 동사 있는데 문장에 접속사도 없이 동사를 또 쓸까요? 그건 아니죠. 해서 A 버려가겠습니다. compliment라는 아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어쨌든 지금 밑줄은 명사 앞에 명사 자리도 아니고 뭐 명사 복합명사의 가망성이 있지만 문맥도 안 맞고 그리고 compliment가 동사로 쓰일 수는 있는데 동사라면 이미 동사는 동사 어떻게 씁니까? 이래도 저래도 넌 아니고 그 다음 투부정사 그대로 밑줄로 들어가면 당연히 투부정사 가능성이 있어요. 투부정사 들어가고 tea and coffee가 그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tea와 커피를 컴플리먼트하는 것은의 가망성이 있었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해석상 말도 안 되고요. compliment라는 아이가 동사로 쓰면 칭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tea와 커피를 칭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도 로비에서 네, 물론 로비에서 칭찬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하나, 또 하나 더 틀렸다면 선생님 문맥 맞잖아요 라고 우긴다면 하나 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뭐하는 것은 이라고 동명사도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 자리에 뭐하는 것은 이라고 말이 됐다 해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주어 자리에 떡하니 들어오자마자 우린 주어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죠. 뭐하는 것이라는 행위가 여러 가지란 복수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사는 is 같은 단수 동사 나와야죠. 아로 표기 되는데 당연히 성립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상 넌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is라는 동사 보였다면 가능성 얼핏 있었는데 너는 아 때문에 아의 당사 없어졌고요. 그래서 C와 D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들을 꾸몄고 그리고 A and B다 보니까 합쳐서 R라는 동사와 함께 성립 스위치가 맞는 형태고요.
해서 해석상 불난 얘기입니다. complimented라는 동사의 ed가 붙은 형태로 당연히 된일 테니까 칭찬된 정도의 의미를 쓴 거고, 그 다음 complimentary라는 아이는 그 자체가 칭찬하는 얘기도 있지만 말고 무료의, 무료인, 공짜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한 아이죠. 그래서 중에서 칭찬된 커피는 가능합니다.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무료 커피는 가능합니다. 라는 형용사가 필요했던 거니까 정답은 D번 쪽이 맞고요. 데이비드 정답. 그리고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로 밑줄 딱 뜨고요. systems가 떠서 뭐 어쩌고저쩌고 뾰로로록 나왔다 쳐요. A번에 additional 나왔다 치고요. B번에 adding 나왔다 칠게요. 뭐 C랑 D는 이제 말도 안 되고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게 이제 버려졌다 치고, A, B 중에서 이렇게 밑줄 자리에 나와버리면 이 밑줄은 명사 앞자리라 형용사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또는 동명사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으로 동명사도 충분히 말이 되게 출제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뜰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늘 둘 중에 골라내시고요. 방법은 해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누가 더 말될지를 고민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근데 이런 자리 밑줄 나오는 거 보면 늘상 둘 다 말되게 출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추가적인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이거나 만약에 뒤에 important가 있었다면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거나 말은 되게 출제해요. 그럴 땐 늘 포인트가 스위치로 출제가 되니까 꼭 스위치 확인 꼭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dding이란 동명사 정답이라면 동사는 is였어야 해요. 근데 형용사 꾸미면 형사는 그 스위치의 의미는 없고 그냥 꾸미는 역할하고 시스템즈가 복수와 함께 주어니까 are로 성립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선 정답이 additionally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is로 또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형용사 꾸미는 시스템즈가 주어인데 is랑 스위치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동명사 쪽에 adding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시험장 가면 저 자리의 밑줄은 is였다, a였다, is였다, a였다 계속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밑줄을 맨 앞에 아무것도 없이 명사, 복수명사랑 같이 수염에 딱 하게 출제되면 둘 중에 해석도 그렇지만 스위치 확인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D번이 맞고, 자 뒷박스 띄운 김에 compliment란 아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둘 다 오케이. compliment 자 딱 보자마자 얘 I고요. 얘 is요. 발음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해석상 쟤네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기에 나온다면 그때그때 맞게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명사 때는 말씀드렸지만 칭찬이란 명사고 동사 때는 칭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칭찬하다. 허나 혹시 방금처럼 얘가 complimentary란 단어로 형용사 되면 그땐 주로 무료인, 공짜인이라는 형용사로 활용돼서 정답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 compliment에서 이렇게 e로 딱 들어간 순간 걔는 보충하다, 보충하다 또는 보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complement 자체가 명사 또 가능합니다. 명사로 쓰이는 순간 보충물, 보충 자료란 명사고, 마찬가지 complementary라는 뒤에 형용사로 바뀌면 얘는 보충의라는 원래 뜻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해서 혹시 동사 오위 때 문제 동시에 나올 수 있으니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D번 갑니다. 다음. 자, 104번 들어오겠습니다. 104번 갑니다. 자, 밑줄에 전치사 문제예요. be, pp, 수동태로 문장 끝났고요. 그리고 명사 앞자리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럼 B번 접속사는 버릴게요. 될 일 없고 만약이란 접사죠. 자, 10번 that도 그것 정도의 명사거나 그라는 형사 that, I, them 같은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 한정사라 불리는 형용사 그란 뜻이거나 또는 전치사의 확률은 있을 수가 없는 애죠. 그래서 버립니다. 자, A는 이내란 전사고요. D는 까지란 전사고요. 둘 다 저 밑줄에 명사 앞서 들어갈 수 있는 전사 맞는데 해석 뮤알타 씨는 요청했어요. 이번 달 판매의 총액들이 be submitted 제출돼야 한다고. 그날 말 이내, 그날 끝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까지는 제출돼야 한다고 요청했어요. 말은 뭐 어차피 비슷하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데이비드 정답.
이 맞고, 자, 이게 within이 말이 되게 줄 때가 꽤 많아요. 항상 정답 잘하세요. within은 이내라는 의미로 말만 된다면 정답의 확률 되게 높습니다. 언제나. 근데 아무리 금요일 이내에 뭐뭐 해주세요. 3시 이내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꼭 지켰고 꼭 확인할 거. 자, within 정답 확률 굉장히 높은 것들 지금 쫙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within은 뒤에 limit란 단어 나오는 것 정말 좋아요. limit 나오면 늘상 정답입니다. 제한 이내라는 문맥을 만들고. radius 하면 반경이란 뜻이 있어요. 반경. 10마일 반경 이내 우리 지점이 또 있어요. 이럴 때 쓸 말로 좋아하고요. walking distance 정답 확률 진짜 높죠. 도보거리 이내란 문맥과 함께 정답 진짜 많이 되고. 시간즈 notice가 나오면 시간만큼의 공지 이내라는 의미로 10분 공지 이내 정도로 쓸 수 있고요. 자, within reason 하면 within reason 합쳐서 네, 합당한 이유 이내라는 의미로 정답 잘 돼요. 딱히 합당한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within reason이란 말 자체가 합당한 이유 이내에서 환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 잘 된답니다. 되는데 자, 시간 개념일 땐 주의하세요. 시간. 말이 되게 출제하더라도 within은 기간 명사랑은 정답 되게 좋아요. 하지만 시점하고는 절대로 안 씁니다. 시점. 기간은 오케이. 시점은 안 됨. 자, 그럼 기간과 시점이란 걸 구분할 줄 알아서 기간일 땐 정답 잘 하시고 시점의 명사가 딱 들어오면 그땐 잘 버리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 years라는 건 10년이라는 기간의 개념이죠. within 10 years 좋아합니다. Friday 금요일. 금요일이란 건 한 요일이라는 하나의 시점이죠. 절대 못 씁니다. 또는 3 p.m. 3시. 네, 시점이에요. 오케이? 3 months. 3달이라는 기간이죠. 오케이? 7 weeks. 7주. 네, 기간 맞고요. 그 다음 March 3rd. 3월 3일이요.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 금요일, 5월 3일 같은 하나의 시점 명사라는 것들이 있고 10년, 7개월, 5주, 3일 같은 기간의 개념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개념 중에서 그런 기간, 10년, 3주, 3개월, 3일 같은 기간의 개념일 땐 정답 잘하세요. 10년 이내, 3주 이내, 7개월 이내 이건 정답 되게 좋아요. 하지만 말이 돼도 시점하고는 절대 사용 안 하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정답 확률 높은 애들이니 사실 보면 거의 정답일 거예요. 근데 꼭 시간 개념일 때는 둘 다 말되기 출제해서 낚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점은 잘 버리시고 기간일 때만 잘 정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 말까지 제출하세요에 그달 말, 이달 말, 뭐 이번 연도 말, 오늘 끝이라는 건 하나의 끝점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점 명사에 해당한답니다. end란 단어랑 beginning이란 beginning, 시작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이번 달 말이면 어쨌든 12월이니까 12월 31일이 말이겠죠. 이번 달 초라면 12월 1일이니까 하나의 시점이겠죠. 그래서 end와 beginning이란 단어는 무조건 시점의 개념이라 아무리 이달 말 이내에 뭐뭐 하세요. 이달절 초, 이번 달 초 이내에 뭐뭐 하세요. 말 돼도 잘 버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이 쪽이 맞겠답니다. D번 정답 되고 자, 완전 큰 포인트로 대절 뒤에 B자리, 요 자리 밑줄 나올 때 조심. 자, 지금은 그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turtles라는 복수 주어 뒤에 동사 아든가 아니면 뭐 또 조동사 will 같은 게 나왔어야지 생뚱맞게 MRG의 원형인 B가 튀어나왔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대절 앞에 있는 recast가 포인트이죠. 자, that 앞에 있는 단어 저 자리에 밑줄 굉장히 많이 뜨는 문제의 유형이니까 대절 뒤 주어 동사 자리에 밑줄이 나서 동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땐 that 뒤 주어 동사의 스위치를 맞춰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항상 that 앞에 먼저 꼭 보십시오. that 앞에 있는 단어가 주장, 요청, 필요, 필수, 권고, 선호, 제안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면 야, 너 이거 해야만 해 라고 주장할게. 야, 이거 중요해 라고 주장할게 라는 등등 대절 뒤에 그런 단어가 나와버리면 해야만 한다를 주장할게요. 해야만 한다가 중요합니다. 해야만 한다가 필수적이에요 라고 꼭 해야만 한다는 문맥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 뒤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죠. 해서 그 단어를 꼭 발견해야 동사원형 들어오는 문제로 낚이지 않고 바로 정답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꼭 대절 뒤에 밑줄 나온다면 대 앞에 단어 꼭 먼저 쳐다보십시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읊어보셔요. 대 앞에 있는 단어 중에 주장하다에 해당한 단어
insist that 동사 원형이어야 합니다. 요청하다 request, require, ask 동사 원형이어야죠. 또 제안하다 라는 뜻 suggest that 나오거나 recommend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건 같은 개념이니까요. recommend that, suggest that 동사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 또 중요한 important 흔하죠. important that 동사 원형 들어오셔요. 근데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캐치 못하는 애가 있어요. important는 오케이인데 말고 자 몇 개만 쓰자면 critical이요. critical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물론 비판적인도 있어요. 말고 it is critical that 하면 중요한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또 vital 중요한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쟤네들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뛴 동사 원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necessary이죠. necessary. 그 다음 자 여러분이 또 자주 틀리는데 자주 빈번 주제 imperative라는 단어 있어요. imperative 하면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prefer이라는 단어 있어요. prefer이라는 단어 있죠. prefer. 자 prefer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prefer도 그 해당사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걸 몰라서 틀려옵니다. 그래서 prefer that 나와도 동사 원형으로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포인트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같이 병행해서 나온 나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D번까지 정답 넘어갈게요. 106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어휘 문제입니다. effective 당연히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주로 많이 쓰는 아이고 reluctant는 주로 비동사 뒤에 밑줄 떠서 뒤에 투부정사, 동사 원형과 함께 쓰는 수거처럼 자주 쓰는 be reluctant to 부정사에서 꺼려하다라는 의미로 반대말로 willing이라는 아이도 자주 나오고요. 기꺼이 하다, reluctant 꺼려하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 보일 때 주로 정답 잘 나와요. 저럴 때 쓰는 아이고 자, concerned라는 아이의 형용사는 걱정하는 이란 말로 주로 be concerned about 이란 전사 about과 주로 잘 쓰죠.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 라는 의미로 contain은 뭐 contain 포함하는 거고요. 자, 이 가이드는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밑줄 방법을 당신 스스로를 굉장한 salesperson으로 되기 위해서 훈련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상은 A번 OK입니다. effective 정답 좋아하고요. 자, 하나만 자 혹시 effective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띠링 나오고 this Friday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this Friday 물론 당연히 대문자 Friday 나오고요. A번에 effectively라는 부사가 뜰 거고요. 그 다음 B번에 effective가 이렇게 뜰 거랍니다. 그럼 얼핏 보면 주어, 동사, 목적 끝났네 하니까 부사 쓰기 딱 좋은 자리로 많이들 오답을 쓰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자, 물론 부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사가 가능성 딱 집어넣다 치면 해석해보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he will retire 밑줄 그 다음 this Frida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효과적이게 은퇴할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맥상 안 맞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땐 부사 잘 버리시고 자 이렇게 this Friday 같은 명사 시간 개념의 시점 명사가 떡하니 그 앞에 밑줄 나올 때 자 effective라는 단어는요. effective 자체가 뒤에 시간 개념의 명사 시간 명사와 함께 전치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ffective 자체가 효과적인이라는 형용사 말고 효력을 발생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 자리처럼 문장 끝나 보이더라도 집어넣고 나면 문맥이 어색한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는 ly 부사 잘 버리시고 시간 명사와 함께 아 이건 전사 자리일 수도 있지? 아 맞다 effective는 전사로 쓸 수도 있다고 했었어. 를 떠올리셔서 자 이렇게 전사구로 묶어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녀는 은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맥이 맞을 때가 있을 거랍니다. 그럴 때 effective는 아 전사할 수도 있는 애구나 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effective 전사로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 정답이었답니다. 다음요.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자 떡하니 보시면 요 밑줄은 많이 틀린 이유가 and를 기준으로 앞서 supervised라는 과거 동사가 보인답니다. 그리고 ABC 보기를 딱 봐도 왠지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 시제 문제구나. 그럼 앞에 과거 동사니까 and d도 과거 아닌가?
과거 정답하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는 여기가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양쪽의 시제 반복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맞아요. 시제 엄청 반복 잘해요.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시제를 반드시 반복해서 여기가 과거라고 여기도 무조건 과거는 아닙니다. 전혀 시제를 무조건적으로 양쪽을 맞춰야 되는 룰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and 보자마자 이쪽 과거 동사니까 과거일 거야 하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절대 그게 들어맞지 않게 출제할 때도 굉장히 많아서 절대 and를 기준으로 양쪽 동사의 문제에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과거라고 과거 찍는 일 하지 말도록. 방법 없어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and를 기준으로요. 내 마음에 쓰는 사람 마음. 주어, 동사, 목적어, and,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룰상 양쪽의 품사를 나열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시제가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야 나 어저께 시험 봤고 그리고 결과는 3주에 나올 거래. 그럼 여긴 과거지만 그리고 여긴 미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 문제가 떴을 때 and를 기준으로 묻는 문제 나올 때는 절대 해석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밑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있다고 과거 정답의 힌트는 절대 될 수 없고요. 왔다 갔다 맡길 수 있거든요. 동사가 나열될 수 있는 건 맞아요. 해서 B는 아닙니다. ing가 and 뒤에 존재한다면 ing, and 앞쪽에도 뭔가 ing가 나올 법한 구조가 있었어야 해요. 근데 전혀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B는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A, C, D 동사 중에 시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자, 이 사람은 supervise 감독했어요. 그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을 밑줄합니다. 그럼 감독을 했었고 운영을 뭐뭐 할 거예요 라고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 감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을 감독하게 될 겁니다 라고 미래일 수도 있답니다.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when, 때. 그것이 다음 6월에 오픈할 때 그때 감독을 했었고 그때 운영은 감독하게 될 거야 인 거죠. 그래서 힌트는 명확하게 주게 될 거니까 절대 and를 기준 앞서서 이렇게 거기다가 찍는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한 힌트 판단하고 문맥상 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6월에 열었을 때 그때 운영은 감독하게 될 거야 니까 정답은 10번 will이 맞겠죠. 힌트는 명확하게 앞뒤에 존재하게 됩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 들어올게요. 108번 가겠습니다. 자, 추가 세부사항들이라는 명사 주어 그리고 전사 구가 띠로롱 있고요. will be sent라는 본동사와 함께 전사 문제인데 자, pertain to는 관하여란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전사입니다. 자, 전부 다 관하여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들 쫙 모아놨으니까 꼭 판단하시고요. about,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pertain to about,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pertain to 전부 다 정답 확률 높고 regarding과 pertaining to가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때 기준은 to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문제점에 관한이라고 시험에 나왔는데 밑줄 딱 뒤를 봤더니 the problem 바로 나오면 regarding 쪽 정답하시면 되고 밑줄 뒤에 봤더니 to the problem 이렇게 들어오면 regarding은 to랑 쓰지 않거든요. 그럴 땐 pertain to 쪽으로 to와 함께 쓰는 pertain 정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사들입니다. 완전 중요하고 완전 민번 주제고요. 자, across란 전사는 across는 첫째 가로질러라는 뜻이 있죠. 가로질러. 그래서 뭐 좁은 장소 같은 거, 예를 들면 the strait, the river 같은 거 나오면 강을 가로질러 헤엄쳤어요. 길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라고 할 때 가로질러란 의미가 일단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반에 걸쳐라는 의미의 넓은 장소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나오면 나라 전반에 걸쳐라는 의미로 만들죠. 전반에 걸쳐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across가 단독 혼자 쓴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건 여기다 쓸게요. 3번 세 번째 거 across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across from이 동시에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동시에 across from이 같이 있으면 그때는 맞은편에란 의미고요. 맞은편에 그리고 똑같은 말로 맞은편에는 opposite이라는 단어 opposite이라는 애도 맞은편에 반대편에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사가요. 서밋 스트리트로 이사 갈게요. 문장 끝. 그리고 밑줄 더 포스트 오피스 밑줄 이렇게 나와요. A번에 across가 나오고 B번에 opposite이 나왔다 쳐볼게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는 서밋 스트리트로 이사 갈 겁니다. 밑줄 사무실. 그럼 서밋 스트리트로 이사가?
그럼 스트리트 가로질러 가나? 하고 across로가 오답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across를 학생들은 맞은편으로 그냥 대놓고 해석을 하다가 틀려오거든요. 자, across가 단독으로 했을 땐 가로질러. 지금 밑줄이 맺고 있는 명사는 오피스 사무실. 사무실이라는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사무실을 가로질러 이사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무실 맞은편으로 이사 갔어요. 해서 opposite 쪽이 정답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move 이사 갑니다. to 그 스트리트로 이사 가요. 밑줄 사무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무실을 가로질러서 이사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사무실을 맞은편으로 갑니다 하니까 across랑 opposite이 나오면 맞은편인 opposite이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보기에 across from이 있다면 걔는 이제 맞은편으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across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기 가로질러거나 넓은 장소는 전반에 걸쳐거나 across from이 동시에 같이 보기 있으면 그때는 맞은편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말은 opposite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자, in spite o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전사가 있는데 얘는 요즘 빈번도가 좀 떨어졌고 똑같은 말에 despite라는 단어 있죠. despite 라는 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도 조금 떨어졌고 자, 최근에 많이 보이는 건 notwith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혹시 오랜만에 한 2년 넘게 만에 토익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notwithstanding이란 말 자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잘 안 나왔던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빈번도가 굉장히 높아진 단어니까 꼭 in spite of, notwithstanding 같이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through라는 나이는 통하여, 통해 정도의 의미를 쓰죠. 자, 이게 오답 처리로 많이 되는 게 지금은 D번 같은 게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워크숍을 통해 뭐만 할게요. 얼핏 말이 먹힌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통하여라는 나이는 말 그대로 뭔가를 통과했다는 개념도 그렇고 또는 수단과 방법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야,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줘. 야,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늘려. 그러니까 워크숍을 통해서는 왠지 거기까지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크숍을 통한 의사소통은 뭐라든가 워크숍을 통한 배움은 이러면 괜찮아요. 그걸 통한 수단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워크숍을 통한 세부사항이에요. 이러한 수단을 위한 세부사항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워크숍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들은 will be 보내질 겁니다로 관하여가 필요한 자리가 맞는 것이요. 정답인 이쪽. 그래서 pertain to 쪽이 맞겠고 자, about, regarding, concerning, pertain to 관하여라는 거 across라는 아이가 across from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 in spite of라는 단어는 notwithstanding이라는 단어와 최근에 빈번도가 높아졌다는 거 through라는 아이는 통하여라는 의미로는 수단을 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9번 들어올게요. 밑줄 보시면 자, 품사 문제라 계약업체의 오리지널 밑줄에서 명사 자리입니다. exceed 초과했어요. 그 오리지널 밑줄을 형용사 꾸미기도 하고 동사 뒤 목적어 자리니 명사 자리가 맞고요. 해서 B번 너 평가다는 뜻의 동사도 있죠. 견적을 매기다, 추정하다 정도의 동사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명사도 있죠. 명사 땐 꼭 견적서라는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 더 추정치라는 명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정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값에 추정치를 보내드릴게요. 자, 한 이 공사는 10일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건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추정치라고 말이 되면 언제나 값으로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 추정을 하든 둘 다의 상황에서 추정치란 개념으로 정답이 잘 돼요. 명사고요. 자, D번 당연히 2R, 5R이니까 사람 명사로 쓸 수도 있답니다. 명사 맞아요. 허나 BD 중에서 비용은 그 주니퍼 하이타워의 타워를 짓는 것의 비용은 exceed 초과했습니다. 그 계약업체의 원래 추정치를 초과했어요. 맞겠죠? 정답은 B번 정답 되겠네요. 그리고 나온 김에 estimate가 평가다라는 동사로도 제가 빈번도가 높아요. 자, 평가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evaluate 평가다, estimate는 평가다, 방금 봤던 assess예요. access 아니고요. access 아니고 이거는 접근. 자, assess는 평가다 이고요. appraise는 평가다. 그리고 gauge는 물론 측정하다의 개념이 더 강하긴 한데 약간 비슷하게 평가하는 개념적으로도 비슷하게 정답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만족도, satisfaction, 만족도를
측정했어요. 만족도를 평가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의 비슷한 뉘앙스로 정답 잘 되는 애들이니 자 얘네들 어휘 문제 빈번도 높습니다. assess, appraise, gauge 전부 다 평가다로 정답 확률 높은 어휘들입니다. 같이 기억하십시오. 자 111번 부사 어휘 문제 가겠습니다. 정답이 막 굉장히 뭐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딱 팁박스에 지금 떠 있는 거 보자마자 ever yet 있는 것처럼 요 아이들이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 정리 차원에서 먼저 이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 씨는요, has 밑줄 요청했습니다. 자금을요, for the airport terminal 향상을 위한 자금을 요청했어요. A, ever은 주로 여태껏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부사입니다. 여태껏 요청해 왔어요. B번, shortly는 짧게 말고, 네, 곧이란 의미로 주로 쓰죠. 곧이란 의미로. 주로 곧이란 의미로 주로 쓰다 보니까 미래의 의미랑 쓸 때가 대부분이고, 곧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로 또는 after, 그리고 before이란 단어 앞에서 정답 잘 나오고 그때는 과거 동사에도 상관이 없고 해석이 직전에로 좀 바뀌고요. 그래서 직전에, 직후에란 의미로 이 앞에선 해석 잘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자, yes은 아직이란 의미로 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already는 이미란 의미로 쓰죠. 그래서 링 씨는 밑줄 여태껏 요청했어요. 곧 요청했어요 란 의미는 미래상 시제 때문에 사용 못하고요. 아직 요청했어요. 의미 어색하고 D번 이미 요청했습니다. 자금을 요청했어요로 정답은 D번이 맞는 문제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근데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 아이 띠용 지우고 ever과 옛 좀 정리 좀 살짝 하겠습니다. 자 ever는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태껏이란 의미로 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답니다. 헌데 오답 패턴이 특히 have pp 특히나 have been 나올 때 이렇게 밑줄 나오면 그때 ever이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have ever been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허나 ever이란 아이는 띵띵 그러니까 긍정문이 나온다면 긍정문에 밑줄이 나온다면 ever는 버리세요. 아무리 have ever been 내 귀에 익어도 ever이란 아이는 긍정문 내에서는 사용을 거의 안 한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거의 안 쓴다고 기억하시고 주로 ever이 사용되는 범위를 보면 의문문에서 또는 부정문에서 그러니까 not ever 또는 hardly ever 같은 부정문에서 또는 조건문에서 if 따위 같은 접속사, 조건 접속사에는 조건문 내에서 주로 사용한답니다. 근데 토익 시험에서 파트 5란 문법 문제에는 물음표가 나와서 의문문이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문문에선 출제된 경우가 없고요. 그렇고 조건문은 빈번도가 좀 떨어지고요. 주로 정답은 부정문에서 정답이 가능성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ever를 직접 대놓고 묻는 문제보다 오히려 문장 안에 ever는 있을 거예요. ever는 이미 문장 안에 있을 거고 누가 봐도 낫이 없는 부정문이 없는 긍정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ever 있고 이렇게 밑줄 나오면 그때 주로 부정어를 직접 찾는 문제로 주로 나온답니다. 해서 hardly ever 이라든가 hardly ever 같은 부정어 찾는 문제 유형으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ever이 떡하니 보이면 have ever been 오답 패턴 높으니 긍정문에서 잘 버리셔야 하고 내가 들어봤다 해도 그리고 부정문에 밑줄 나온다면 그때는 정답하면 되는데 그것보단 이미 ever 있고 부정문을 찾는 그 문제로 나오니까 ever과 부정어는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또 긍정문에 아예 안 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긍정문에 가능합니다. 긍정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 3번이니까 그 3번은 ever적 정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아무리 부정문이 없고 부정문이 없고 긍정문처럼 보여도 than이 나온다면 물론 앞에는 비교급이 있을 거예요. more 있거나 er 있고 그리고 뒤에 than 쪽이 있을 겁니다. 그때 뒤에 밑줄 나온다면 than ever 해서 여태껏보다 라고 than 뒤쪽에서 포진되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상급 뒤에서 최상급 뒤에 밑줄 나올 때 최상급을 뒤에서 강조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biggest ever 해서 여태껏 가장 컸어요 해서 긍정문이어도 최상급 뒤에서는 정답 잘 나오고요. 세 번째 ever since라고 해서 ever since란 아이를 강조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since도 이래로란 뜻이 있고 ever도 여태껏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껏 이래로 그래왔습니다 라는 문맥과 함께 since에 앞서서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긍정문이더라도 than 뒤, 최상급 뒤 또는 ever since 라면 그땐 정답하세요. 그 외에 긍정문 특히 have ever been은 잘 버려주시고
나머지는 다 부정문을 물을 테니까 부정어랑 짝꿍으로 ever 있으면 부정어 쳐주시면 그게 정답일 거랍니다. 주로 이런 패턴으로 출제되고요. 자, 그다음 띠용 지우고 또 보기 편하게 yet도요. 물론 yet은 아직이라는 의미로 잘 써요. 근데 yet의 패턴으로 not 뒤쪽에 밑줄 넣어서 블라블라블라 밑줄 not yet 해서 not yet과 함께 yet은 부정문에 쓰는 거 마찬가지 좋아합니다. not yet. 근데 주로 위치는 not 뒤쪽이어야 해요. 근데 너가 동시에 항상 나오는 거 보면 still과 동시에 나옵니다. still. 왜냐하면 아직도 못했어요. 여전히 못했습니다. 둘 다 말이 먹히게끔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오답 처리 잘 되니 not 뒤쪽이면 yet 정답하고요. 혹시 반대로 not 앞쪽으로 밑줄이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그때는 still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still과 yet이 둘 다 들어와서 not이 보이면 not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하기. not 뒤면 not yet 정답. not 앞쪽이면 그땐 still 정답. 하십시오. 그래서 얘도 주로 부정문 쪽에서 정답이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되 still 조심하시고. 마찬가지 자 얘도 긍정문의 정답 나올 패턴 두 가지 기억. have to 사이에 밑줄 나올 겁니다. 그 어디에도 봐도 부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have to 사이 밑줄 빡 튀어나왔을 때 yet 정답해 주시고 yet 해석은 yet은 아직 have to 해야만 해. 합쳐 아직도 해야 돼. 안 했단 얘기죠. 자체 부정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have to 사이 밑줄 딱 튀어나오면 여태까지 예외 없었어요. 죄다 정답 얘 쪽이었으니까 아직도 몸하지 않았다는 문맥과 함께 꼭 얘 쪽 정답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보기 항상 not이 동시에 나오니까 not 잘 버려주시고요. 얘 아니다라고 말이 되니까 자꾸 오답이 not으로 나오거든요. have to를 해야만 나를 부정을 혹시 not으로 하고 싶다면 영어로 우린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이렇게 표현을 하지 have not to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have to 밑줄 딱 튀어나오면 자체 부정문 yet으로 표현합니다. 기억하기.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최상급 뒤에 밑줄 나올 때, 최상급 뒤쪽에 밑줄 나올 때, 띠르룡 뒤에 밑줄 나오면 아까 ever 정답 좋아한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최상급을 얘도 그렇고 ever도 그렇고 뒤에서 꾸미는 거 좋아해요. The biggest ever, the biggest yet 해서 뒤에 수식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때 yet을 아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괜히 아직으로 해석하면 또 아직 가장 커요. 어색한데? 그럼 버려버리거든요. 둘 다 ever도 그렇고 그리고 yet도 그렇고 최상급 뒤에 포진할 땐 여태껏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가장 컸어요 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 이때 정답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패턴 되는 애들이니까 잘 기억해서 인지하고 계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114번 쪽으로 갈게요. 자, 어휘 문제로 보이고요. notify라는 아이는 알리다 알죠? pronounce라는 아이는 발음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고요. recruit 고용하다 정도. 그 다음 modernize는 현대화하다 정도의 의미죠. 어휘 문제가 자 트러킹이라는 회사는 고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밑줄하기 위해서 그것의 배송 스케줄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B. 발음하기 위해서. C. 그 시스템을 고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합니까? 안 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했어요. 가 맞겠죠? D번이 맞고요. 여기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아이, 이 아이들. notify, remind, inform, 특히나 빈번도 높은 세 단어입니다. 자, notify, inform이란 이 단어 셋은 꼭 반드시 사람 목적어 또는 회사 목적어가 나와서 주로 에게라는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회사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나 회사 정도 나왔을 수 있는 아이고 혹시나 뭐뭐를에 해당하는 주로 사물이겠죠. 뭐 결과를 알렸어요. 그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그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옵션, 그 추가사항을 알릴게요. 이런 식의 사물을과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유명한 애들이랍니다. 말이 되게 출제해서 자꾸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에 동사들이 쫙 떠 있는 거 보면 꼭 사람인지 에게로 말 먹히는지 확인 꼭 하십시오. 그래서 얘가 포인트로 맞다면 정답해 보지만 아니라면 버리는 게 맞고 지금도 혹시나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이 듣다 느꼈어도 시스템을 이란 사물이기에 절대 notify는 해당 사항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필요하니 기억 꼭 하십시오. 그래서 114번 데이비드가 맞답니다. 자, 116번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마찬가지 정답의 패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benefit from
토익이 좋아하는 이어 동사로 benefit from 같이 다는 거 좋아하고 from 전사 굉장히 자주 묻고 있고요. benefit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deal with, depend on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그 아이들은 반드시 바로 옆에 전사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benefit은 benefit from 해도 되고 benefit A from B에서 목적 있고 from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둘 다의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from the 엄격한 rigorous 나온 김에 형용사 엄격한으로 똑같은 말로 정답 잘 되는 애들 strict 엄격한 stringent 엄격한 stringent 마지막 rigorous도 있고 rigid란 단어도 있고요. 전부 다 엄격한이라는 의미로 정답 잘 나와요. 엄격한, stringent, rigid, rigorous까지 전부 다 엄격한인데 형용사 꾸미는 밑줄은 명사 자리고요. 명사 뒤 pp부터 길어진 이 아이도 이 아이를 꾸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밑줄은 명사 자리로 A 훈련받는 사람이란 trainee 명사 맞고요. C도 트레이닝 자체가 훈련이란 명사 맞죠? 그래서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인데 요구된 회사에서 요구된 밑줄을 엄격한 밑줄로부터 받아 from 혜택을 받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요구된 트레이닝으로부터 엄격한 트레이닝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요로 정답은 10번이 맞겠죠. 자,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들입니다. 지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보기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funding, planning 등등. 자, 저 아이들은 생겨 먹은 건 ing형으로 생겼어요. 시험에서 보통은 예를 들면 뭐 due to에서 전사 due to 같은 게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뒤에 밑줄 뿅 떴습니다. 그리고 뭐 in the market 같은 게 나왔다 쳐요. in the market. 이병 보이시나요? 슉. 그죠? 자, 그래서 명사 자리 밑줄 전치사 뒤라 보기 떴는데 development가 떴어요. 그리고 B번에 developing이 뜹니다. 보통은 이 문제의 유형은 명사, 동명사 유형이에요. 밑줄만 딱 보자마자 전사 뒤니까 명사 자리지. 그런데 너도 명사고 동명사도 명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발전 때문에 시장에서 발전한 것 때문에 말은 둘 다 먹힙니다. 항상 명사, 동명사 문제는 해석상 둘 다 말이 돼요. 네, 포인트는 명사는 그냥 명사일 뿐이고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던 거에 ing를 붙이다 보니 타동사가 동명사와 딱 되자마자는 그대로 문장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 또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명사 딸랑 붙으면 이땐 A번이 맞는 거고 혹시나 due to 같은 명사 전사 뒤에 명사 자리인데 바로 뒤에 더 market을 시장을 이라고 이런 식의 목적어 따라 붙었다 쳐요. 지금 위에는 보다시피 in이란 전사가 붙어서 전사 구를 빼고 나면 목적 없는 꼴이니까 이건 A번이 맞는 거고 아래쪽은 바로 뒤에 the market이라는 목적어 따라 붙었으니까 저건 동명사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와 동명사를 묻는 유형은 명사만 딸랑 정답 밑줄 뒤 목적을 써 동명사 정답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랍니다. 거의 다 이 유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쌤이 쓴 이 아이들은 생겨먹은 건 저렇게 생겼는데 그 자체가 몽땅 다 명사를 쓰는 애들이거든요. 몽땅. 동명사 말고요. 그냥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얘도 자금이란 명사, 사전처럼 계획, 좌석, 회계, 처리, 확장, 가격, 복사, 배송 전부 다 그 자체가 명사인 아이들이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 자 연락 주십시오. 밑줄을 위해서요. 끝.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를 보면 funding 동시에 나올 겁니다. planning 동시에 나와요. 좌석, sitting 동시에 나오고요. accounting, processing. 그 다음 뭐 writing 같은 경우는 with라는 폭넓이라는 단어로 그 다음 pricing 하면 price 이런 식의 보기가 동시에 뜬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미리 연락 주세요. 자금을 위해서 연락 주세요. funding, fund 동시에 나옵니다. planning, plan 동시에 나와요. 똑같은 뜻인데요.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좌석. 그러니 당연히 오답률이 조금 생기는 문제로 출제가 된답니다. 해서 자 기본적인 명사와 동명사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아는 그대로 밑줄만 딸랑 그건 명사 하시고 밑줄 대 목적어 따라 붙었다면 동명사 하세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문제의 유형은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가산불가산입니다. 지금 여기 쪽에 쓴 fund, plan, sit, account, process, price, photocopy, 그 다음 shipping, ship 요 아이들은 가산명사들이고요. 그리고 ing 쪽 명사는 죄다 불가산 명사들이랍니다. 불가산. 그러다 보니 그걸 묻는 거예요. 밑줄을 보자마자 관사도 없고 s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저거는
영어에선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건 관사. 하나면 plan. 그거면 the plan. 네플레면 my plan. 여러 개면 plans라도 붙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안 붙는 채로 밑줄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밑줄 나오는 건 정답 당연히 이 ing 쪽 명사들의 불가산 명사를 출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니까 이런 식에 나오면 조심하시고 당연히 더다음 밑줄 이렇게 놨네요.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주로 출제될 테니까 이쪽 정답하시고 이쪽 잘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ing인데 명사 가능한 애들이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 때나 ing 찍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명사, 동명사, 목적어 있고 그거 보고 풀고 쌤이 지금 지정해준 요 아이들만 가산, 불가산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10번이 맞고요. 사실 지금은 더 때문에 그냥 해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해석상 다른 문제니까 해석상 풀되 약간 연관돼서 이렇게 자주 나오고 오답을 놓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 117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시고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contain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미 information한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고 몽땅 형용사로 가능한 애들이죠. every 모든, entire 전체의, whole도 전체의, 그다음 complete 완전한 완벽한 정도의 의미의 형용사로 쓰는 애들이고 해석상은 권이라는 회사 종업원 핸드북 지침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롤과 그다음 benefit 혜택들과 term 조항들, 고용 조항들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전체의 정보를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말 되게 출제했다는 건 해석 문제가 아니고 밑줄의 구조상 그 동사 아니죠. 형용사죠. 형용사의 쓰임에 맞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하나씩 버리면 every 유명하죠. every와 each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명사를 꾸미라고 유명한 애입니다. every item, every student, every desk 같은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로 유명한데 information은 토익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에서 유명한 불가산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 every는 셀 수 있는 단수 형태만 꾸밉니다. 복수 명사도 못 꾸미고 불가산은 더더군다나 못 꾸미는 게 유명한 애예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럼 나온 김에 토익에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 싹 다 써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merchandise 상품으로 프로덕트 아이템 같은 거 다 가산이에요. merchandise만 불가산이고요. equipment 장비 뭐 툴이라든가 도구 같은 거 다 가산이고요. equipment 장비는 불가산이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오면 그때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말로 동시에 딱 출제되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셀 수 있는 가산명사 고르라는 얘기고 아무것도 없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땐 불가산 고르라는 얘기니까 merchandise 프로덕트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은 merchandise 쪽이 정답이겠죠. 툴, equipment 동시에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equipment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자, furniture 가구 자, work는 당연히 일, 업무란 뜻으로 일, 업무란 뜻일 때는 불가산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눈에 월스가 분명히 명사인데 월스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작품이란 뜻일 땐 가산이 맞아요. 그래서 작품이란 의미일 때는 뭐 셀 수 있다 없다 이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냥 work가 일이란 뜻일 때 불가산인 거 기억하시고 당연히 동시에는 task 같은 게 동시에 나와요. task, 뭐 duty 같은 거요. 그럼 이제 work가 불가산이고 potential, 잠재력이라는 명사 불가산 명사고요. potential 자체는 잠재력 있는 형용사도 돼요. 말고 잠재력이라는 명사도 불가산으로 사용 가능하고 보기에 동시에 나오는 애 보면 항상 potentially t가 동시에 나와요. 그럼 명사의 밑줄 나와버리면 이게 또 명사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얘가 불가산이고 얘는 가산 명사입니다. 그 다음 가이던스, 가이드, 가이드라인 나머지 가이드 종류는 다 가산이고 가이던스만 불가산이고요. change는 변화라는 의미일 때는 토익 시험에 가산 명사는 안 나옵니다. 변화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라 뭐 쓰는 사람 마음대로 change 해도 되고 changes 해도 되고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이라 변화라는 의미일 때는 안 나와요. 말고 잔돈이라는 의미일 때 잔돈이라는 의미일 땐 불가산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코인하고 동시에 나옵니다. 정확한 잔돈을 준비해 두세요 하면 정확한 잔돈을 준비하는 거는 정확한 코인을 준비하세요. 동전 준비해 두세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당연히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고 change가 잔돈일 땐 불가산이고요. access 접근 진짜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access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access 불가산 명사이고요. 자, 쌤이 지금 scenery밖에 안 썼는데요. 널이 붙는 건 다 불가산으로 기억하면 돼요. machinery 기계류, scenery 풍경 경치, stationery 문교류 이런 아이들 널이 붙는 건 다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불가사들이니 기억 따로 하시고 어쨌든 정보 불가사 명사니까 넌 안 돼요. 그 다음 BC 말은 됩니다. 허나 자 entir과 whole인 둘 다 더랑 없이는 안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를 꾸미는 용사 맞는데 반드시 관사와 함께만 쓴다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밑줄을 보자마자 이렇게 관사 없이 출제되면 entire whole는 아예 안 쓴다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버리십시오. 안 돼요. 무조건 the entire item, the whole items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무 제약이 없는 complete가 완전한이라는 의미로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D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11번 가요. 자, 어휘 문제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만 알았다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상은 이 협회는 디자인했어요. 성공적인 트레이닝 비디오를 디자인했습니다. But 그러나 그 과정은 process는 명사 때는 과정, 동사 때는 처리하다. 바꿔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명사 때는 과정이고 처리를 영어로 하고 싶으면 그건 processing. 아까 쌤이 ing지만 명사 쓰는 아이들 적었던 애 중에 얘도 있었어요. processing은 처리란 명사고 process는 동사 때는 처리하다. 명사 때는 과정. 지금은 명사니까 과정. 자, 그 과정은 밑줄입니다. 예상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 발견됐어요. 오래 걸리는 것을 보였어요. 오래 걸리는 것이 작업됐어요. 뭐 작동됐어요. 등등.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비스꾸물 이게 뭐 말 되죠? 자, 포인트이죠. 쌤이 지금 쓴 아이들, 요 아이들은 동사 중에 목적어로 뭐하는 것을 이란 개념으로 투부정사가 바로 붙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애들이 흔치 않아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뒤에 투부정사 딱 보일 때 함부로 정답하지 마시고 뒤에 딱 밑줄 동사 분명히 타동사인데 목적어로 투부정사 나와 있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이 중에만 고르시면 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 want to, wish to, hope to, plan to, lead to 같은 건 그래도 흔한 애들이고 자, 걔 중에 진짜 많이 나오네. aim to, intend to, strive 완전 빈번 strive to 엄청 진짜 많이 나오고요. 다음 hesitate to 정도 많이 나오고 나머지도 다 나오는 애들이 빈번도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높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tend to 빈번도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투부정사 목적어 좋아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 아이들은 목적어로 떡하니 투부정사 보면 이쪽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투부정사 목적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정답은 tend to 쪽이 맞답니다. to, intend to, strive to, strive to, strive to.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자, 문법 문제니 자리 보시고 판매 from the 어쩌고저쩌고 주스 라인 전사구 필요 없고 밑줄 for 전사인데 less than 이하라는 less than 자체가 덩어리째 이하라는 숫자 꾸미는 부사고요. percent 명사고 for 이란 전사 뒤에 명사 percent가 있고 of 회사의 total revenue 수익금이라는 또 명사고요. 또 전사이고요. 그렇다면 뒤져보면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밑줄은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없으니까요. 그래서 C와 D는 동사 아니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자, 이 첫 번에 says라는 복수 주어답게 복수 동사에 되니까 스위치 맞춰서 A번이 맞고요. 그리고 자, account for라는 아이도 덩어리째 활용되는 deal with처럼 depend on처럼 그 아이들로 활용되는 이어 동사 두 단어 붙어 다니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해석할 때 account for은 설명하다도 있어요. 설명하다 라고 자주 씁니다. 헌데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석할 때 필요할까 봐 갖다 놓은 문제니까 account for이 보일 때는 설명하다로도 해석해보고 또는 말이 안 된다면 차지하다라고 해석해보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거예요. 지금도 판매는 주스 라인으로부터의 판매들은 차지하고 있어요. 25% 이하를 차지합니다. 회사 총 수익금의 25% 이하를 차지합니다. 로 해석상 맞는 말이고요. A 정답 됩니다. 자, 25번 쪽으로 넘어올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mission 하면 업무, 임무란 의미로 사용하죠. 업무, 임무. 우리의 임무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뭐 임무할 때 쓰는 말이고 reason, 이유고요. arrangement는 정리, 정돈, 준비 정도의 뜻으로 주로 make라는 동사와 함께 짝꿍처럼 잘 쓰죠. make arrangement 하면 정리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 라는 의미로 주로 잘 쓰는 아이고 reference라는 단어는 참조, 참고란 의미로 참고서, 참조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추천서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에서 자, 대중의 인지를 always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환경적인 사안들의 대중의 인식을 형성시키는 거, 짓는 것은 입니다. 그 주된 primary, 주된 밑줄입니다. 이 그룹의 주된 업적입니다. 주된 목표입니다. 주된 미션입니다. 임무입니다. 맞겠죠? 자, 2번이 맞고요. primary란 단어, 주된이란 말로 주로 잘 쓰고, 그리고 단어 principle이란 단어가 있어요. principle이란 단어도 주된, 주요한이란 말로 비슷하게 어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메인 같은 건 익숙하죠. 메인 주된이란 말로. 그 다음 primary가 있고요. 그 다음 chief란 단어도 주된, 주요한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principle 얼마나 정답이었던 단어들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띵 26번 쪽 갑니다. 자, 밑줄의 포인트는 is beginning, 시작 중입니다. 자, 멀티밀리언 유로의 과정을 시작 중입니다. to 밑줄 네트워크를 인데, 자, 출제자는 to를 묻는 것 같아요. to는 투부정사 to라면 동사 원형 채우시고, 전치사 to라고 생각하시면 명사나 또는 동명사 같은 거 채우시고를 묻는 문제죠. to는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전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투부정사와 전사의 룰에 딱 떨어지게 수거인 관용 표현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in order to 이유 없어요. 걔는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be able to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이유 없어. 그냥 무조건 게 수거예요. 관용 표현입니다. 그리고 토익 완전 민머 주제 look for to 학수고대다 무조건 전사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렇게 룰이 있고 자기 관용적으로 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정답하셔야 돼요. 이유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 근데 그런 포인트가 없이 관용 표현이 없이 출제가 된 건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자, 투부정사는 이렇게 문장 끝나고 to가 존재하는 순간 부사입니다. 무조건 위하여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전사 to에는 위하라는 뜻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위하여라 말되는 순간 너 투부정사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 to는 저렇게 수거의 존재가 아니라면 사실 수거 때는 그게 관용 표현이다 보니까 look forward to 동명사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수거를 제외한 모든 전사 to는 무조건 어떤 명사 나왔는데 그 명사 주로 사람 명사 떠서 누구누구에게 보냈어요. 누구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 보내겠습니다. 되돌려주겠습니다. 이럴 때 쓴 말이고 또는 장소 명사 나와서 어디어디에 갔어요. 어디어디에 배달했어요. 어디어디에 전달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수거 빼놓고는 동명사 나올 확률이 없어요. 이런 명사들이 나오겠죠. 해서 수거가 보인다면 수거대로 정답하시고요. 그게 없다면 해석하시되 위하여 먼저 대입하세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하여 많이 안 먹히면 그때 이제 누구누구에게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다음 많이 나오고요. 제일 안 나와요. 위하여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 이 텔이라는 회사는 시작했습니다. 멀티유로의 과정을 시작했어요.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요. 였겠죠. 정답은 B번 동사 원형이 정답이고 넌 동명사니까 전사 to 부정사 뒤에선 동사 원형이 나와야지 전사 to답게 저기 동명사 나올 일이 없고 BPP도 동사 원형 맞지만 너는 수동의 모습이라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have도 동사 원형 맞아요. have PP도 능동의 모습인 거 맞고 뒤에 목적어 나올 확률이 있답니다. 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정답은 B번이 맞고요. to have PP도 또한 동사 원형의 모습은 맞는데 to have PP를 쓰는 건 투부정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 need 같은 본동사가 있는데 need to 좋아하는 거 맞죠? want to, need to 본동사를 기준으로 본동사에서 있는 그 시점보다 투부정사에서 일어날 일이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to have PP라는 걸로 표현한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해요. 현재 동사로. 당장 필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 자격증을 따놨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지원을 하려면 나는 지금 딸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 당장에 근데 따놨을 필요가 있어. 그럼 필요한 지금 이 시점보다 다 따놨을, 획득해놨을 시점은 그보다 이전에 놨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본동사를 기준으로 투부정사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to have pp라는 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위하여라는 의미의 앞으로 이건 일어날 일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과정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 일어날 일이 본동사보다 전의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D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위하여라고 앞으로 할 걸 위하여 뭐뭐 했어요 라고 할 때는 동사 원형 기본적인 모습이 정답이랍니다. B번 정답 돼요. 이건 참고적으로 해석할 때 필요할 테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27번 가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formerly, former, 이전에 란 단어죠. formerly 이거. 그리고 당연히 동사는 과거 동사랑 좋아합니다. 이전에 이뤘던 일이라. especially, 특히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 정기적이게 란 뜻이고요.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란 의미로 주로 temporarily 랑 똑같은 말이고 하나 더 provisionally 란 말도 똑같은 말이고요. 자주 나온 단어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할 때 쓰는 말들 임시로 스케줄 잡혔어요 할 때요. 해서 자, 그 변화는 스위치 변화는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로의 그 변화는 is 밑줄 예정돼 있습니다. 5월 18일로 예정돼 있대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할 겁니다. 연기될 필요가 있어요.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었어. 근데 연기될 거야. 그러니까 D번이 맞죠. Tentatively, temporarily, provisionally 자주 같이 나와요. provisionally. 자, 예, 3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이도 조금 있답니다. 자, 먼저 밑줄에 is라는 본동사 여기 있고 자, 동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A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얼핏만 딱 보면 이제 C는 안 돼요. C는 이제 S가 붙은 단수 동사라 C는 아예 안 되고 A, B, D는 문법적으로 가능성은 있었어요. 왜냐? 형용사는 묶어서 뒤에 길어지면 이 길어진 것과 함께 다른 식과 함께 뒤에서 꾸미는 성질이 있어서 형용사 가능하고요. 근데 D는 버릴게요. ing가 만약에 뒤에서 꾸몄다면 목적어 있었어야 돼요. 버리고요. 또는 부사인 B번이 들어가서 밑줄 딸랑 으면 완벽 감정에 낀 걸 수도 있으니까 부사의 가망성은 있었어요. 당연히 문법적으로 둘 다 되기 때문에 해석 잘해서 풀었어야 되고요. 자, B는 완벽하게 정도의 부사인데 이 V 어쩌고 900이란 제품은 소비자를 위해서 완벽하게 900은 is 지금 가능합니다. 네, 문맥상 안 됐던 거고 지금은 소비자들을 위한 완벽한 900이란 이 제품은 is입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스토어에서 가능해요로 정답은 형용사가 정답이었던 문제랍니다. 오답은 부사 쪽으로 많이 쏠렸던 문제고요. 그래서 형용사는 뒤에만 이렇게 길어진다면 뒤에서 꾸밀 확률도 있으니 이런 자리 밑줄 나오면 이건 부가적인 부사도 되고 길어진 것과 함께 형용사가 뒤에서 꾸밀 수도 있으니 형용사도 되고 해석상 푸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A번이 맞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유형으로 잘 나오는 naturally도 동시에 잘 나오거든요. 자, 딱 보면 동사 carriage는 있고 우리 하드웨어 여기 스토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드웨어만 딱 떴네요. No. 자, 우리의 하드웨어 스토어 하면 그 철물점 같은 거요. 그 큰 망치 같은 거 팔고 있는데 자, 하드웨어 스토어는 수반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파워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줄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필수적이게 가지고 있어요. No. 해석도 어색할 뿐더러 사실 쌤이 지금 해석도 잘못했어요. 자, 학생들은 자꾸 이 necessarly란 단어를 보면 필수적이게 라고 해석하거든요. necessary가 필수적인 이란 뜻이다 보니까 얜 이런 뜻이 없답니다. 전혀 없어요. 필수적이라는 뜻이 없고 주로 불가피하게 란 의미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란 의미로 사용합니다. 긍정문 속에서 necessary는 필수적이라고 해석하지 말기요. 그래서 오답 처리가 많이 돼요. 불가피하게 란 의미로 사용하는 애고 그리고 necessary는 not 뒤에선 정답 확률 되게 높아요. not 뒤에선. not necessary가 만나서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라고 해석해서 반드시 띠링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아이로 아니다 입니다. 아니다. 반드시 뭐뭐 아니다. 이 광고는 반드시 소비자들의 판매를 증가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나의 관점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라고 not 뒤에서 정답 확률 되게 높고요. 긍정문에선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던 애입니다. 불가피하게라는 문맥상 말이 안 되는데 학생은 자꾸 필수적이라 말 된다고 느끼면서 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하드웨어 스토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파워 툴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피하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확률. 형용사나 뒤에가 길어진 것과 함께 꾸미고 가구를 짓기 위해 필요한 가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툴을 갖고 있습니다. 로 문맥상 A번 쪽이 맞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니 저런 자리 명사 뒤쪽에 이렇게 비주얼 포진됐을 땐 부사 자리처럼 보여도 문맥만 이제 한번 확인하기. 말되면 정답하세요. 아니면 형용사 확률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죠? 난이도 있습니다. 자, 파트 6도 간단하게 한 지문만 직독직해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파트 5는 보다시피 보기 먼저 보고 문법 문제라면 구조상 빠르게 접근할 때 필요하고요. 파트 6는 그러면 안 돼요. 파트 6는 보기를 먼저 봐버리면 문맥이 판단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 문장을 다 틀리게 됩니다. 파트 6는 주로 문맥 파악이에요. 다 읽어가면서 문제 풀고 밑줄 나오면 비교하면서 대입하시고 또 밑줄 나오면 비교하면서 대입하시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장만 딸랑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까지 읽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문맥이 파악돼서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요번 예전에 이제 신토익 바뀐 이후로 파트 6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딱히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어려워진 것보다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조절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독하고 속독하는 연습은 연결이 됩니다. 정독 연습을 계속 안 하면 빠르게 푸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꼭 다 읽고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속도 같이 빨라지니까 꼭 다 읽고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가볼게요. 자, Bakery Gets Technology래요. 제목이. 그리고 문바사에서 굉장한 craving, 그래서 뭐 대문자 빡빡 찍힌 거 보니까 뭔가 이름인가 봅니다. 자, 콤마 찍고 명사 나온 거 보니 그 뭔가 이름으로 동격인데 국가 전반에 걸친 베이커리 앤 페이스트리 체인점이네요. 체인점인 incredible craving이라는 것은 with 28개 이상의 가게 위치들을 가진 이 체인점인 incredible cravings이란 곳은 밑줄 동사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밑줄하고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낫게 better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지금은 부사. serve가 동사 원형이고 부사가 동사 원형 꾸미면서 좀 더 낫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밑줄했습니다로 뭐 소개한 건 봐요. 그래서 ABC 보기 중에 일단 스위치로 주어는 A national bakery and pastry chain인데 and 붙었다고 무조건 복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and란 나이가 요 베이커리 and pastry를 합쳐서 복합 명사 만들기 위한 거고 그냥 체인점이 명사로 주어입니다. 물론 커피와 티 하면 커피와 티니까 그땐 복취급해도 돼요. 하지만 얘는 베이커리이던가 그리고 페이스트리의 체인점이 주어인 거라 이건 단수식입니다. 베이커리와 체인점이 아닌 거니까 체인점 단수와 함께 A, B, C, D 수지 다 오케이입니다. 자, 밑줄 뒤 목적어 있는데 A도 B도 C도 D도 다 능동이 맞아요. 그냥 시제 묻는 문제입니다. 자, B2 용법이라 해요. B2 용법. 할 거예요 라는 will을 의미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또는 should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내 눈에 보일 때는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B2 용법 자체를 will이나 should로 바꿔서 소개할 거예요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너는 미래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was는 하는 중입니다. 과거에 하는 중이었어야 돼요. 자, she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정도로 과거에 소개를 해서 지금도 소개된 상태입니다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D번 would have pp란 개념 또는 could have pp란 개념 이들은 과거의 상상을 말하거나 또는 과거를 후회할 때 쓰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거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네? 난 걔를 만났었어야 했는데 못 만났네? 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방법을 밑줄이래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했는지 할 건지 모르겠어. 근데 자 지난 분기 동안에 회사는 시작했대요. 사용하는 것을. 그럼 이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했으니까 사용을 해봤겠죠. 그러면 소개했다라는 과거의 개념이 있었어야 해요. 근데 과거 진행은 과거에 소개하는 중입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야 너 어저께 뭐 하고 있었어? 나 전화 받고 있었던 중이었었어. 그렇다면 과거의 진행을 말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미 사용을 했고 과거에 소개를 했어요에 interesed라는 과거 동사가 있었다면 정답이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 너는 아니 되고 그렇다면 과거에 소개가 됐고 지금까지 소개해오고 있어서 지금도 소개된 상태입니다 라면 과거 현재 완료인 정답은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해서 만약에 보기에 과거 동사 그냥 interesed가 있었다면 걔도 정답해도 돼요. 절대 같이 안 나오니까 지금처럼 되는 쪽 정답하시면 됩니다. 10번이 맞고요. 해서 자 소개를 했고 지난 분기 동안에 그 회사는 소개된 거에 시작을 해서 사용하는 걸 시작했고요.
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네, 뭔 시스템이냐면 다음요. 자, 그 시스템 that 밑줄을 monitor product를 인더스토어에 있는 거를 밑줄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니터하는 시스템. 자, 밑줄 품사 문제니까 monitor 동사, 모니터하다, 관찰하다. product 목적어. 그렇다면 밑줄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 동사 모니터 앞에 동사 꾸미니까 부사절이겠죠. 정답은 B번 정답. 정확하게 모니터하는 적외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추가하면서요. 추가되면서 에즈라는 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때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하면서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중에서 주로 때문에 때 또는 하면서 또는 듯이 정도 됐죠. As you know, 네가 알듯이. 그래서 이 중에 말 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moved 제거됐어요. 그래서 shelves 하면 선반으로부터 제거될 때 그리고 추가될 때 가게에서 상품을 관찰하는 적외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 왔습니다. 였고요. 그다음 뿅. 자, personnel from each 각각 베이커리로부터의 직원은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밑줄을요. in the real time 실시간으로요. 때문에요. 그것이 분석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에 의해서. 그럼 그 제품이 왔다리 갔다리 나갔다 들어왔다 사라진 거 추가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건 재고를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A번이 맞겠고 그게 스케줄 관련 시스템도 아니고 vendor 상인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선반 위에서 있었다 없었다 추가됐다 말았다니까 재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번이 맞겠고요. 그 다음 자 134번 문맥 파악해서 문장 삽입은 뒷문장까지 읽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었어요. 밑줄 문장 삽입 바로 문제 뒤에 부사가 포진된다면 예를 들면 therefore 이 포진돼요. 그럼 그러므로죠. 그럼 뒷 문맥과 앞선 밑줄의 문맥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여야 돼요. 근데 밑줄 뒤에 봤더니 also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또한이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당연히 같은 맥락에 또한 추가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밑줄 뒤가 however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럼 반전되는 문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for example 예를 들면이 나왔으니까 앞선 문장은 이 뒤에 쓰는 예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와야 돼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when 많은 고객들이 구매 특정 타입의 브레드 빵을 구매할 때 종업원들은 who 누구시냐면 모니터 관찰하고 있는 스크린을 관찰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즉각적으로 다시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템을요. 인 거죠. 그래서 A 이 시스템은 보장해 줍니다. 쇼핑객들이 항상 무엇이 그들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고객들이 구매하면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그 종업원은 그걸 즉각적으로 다시 재고를 쌓아둘 수 있거든요. 맞죠? 자 B번 이 컴퓨터는 보냅니다. 데이터를 스토어 가게 시큐리티 스텝 보안 스텝에게 보낼 이유가 없죠. 우린 지금 재고가 있고 없고를 보는 거니까 보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 문바사라는 가게는 이제 얻고 있어요.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지금 그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 시스템으로 해서 고객들이 많아진 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고요. D번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이 Incredible Craving이라는 이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is the chocolate croissant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고 파악만 하는 중인데 정답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보장해주는 셔퍼들이 항상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많은 고객들은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구매하고 그럼 그걸 살펴보면서 종업원들을 즉각적으로 재고를 쌓아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쪽이 맞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2월 달 마지막 시험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혹시나 2018년에도 계속 혹시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새해에는 꼭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연말 잘 보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자자!